277번입니다. 자, 수련일에 반 학생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15%,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25%,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한다. 그러면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 되겠죠. 그게 5%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형태도 우리가 집합에서 많이 봤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학을 좋아하는 그 학생의 사건들을 우리 A 사건,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15% 백분율로 나왔다는 말은 바로 전체 학생분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전체 학생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바로 수학을 좋아하는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15%는 비율로 말하면 바로 100분의 15가 되니까 0.1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바로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의 집단을 B사건이라 한다면 25%니까 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100분의 5가 되는 0.05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한다. 임의로 한 명을 택하니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학을 좋아하는 사건을 우리가 A 사건, 영어를 좋아하는 사건을 B 사건으로 했을 때 또는이니까 바로 합사건이 되죠. 그 두 개, 이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A 사건의 확률 0.15, B 사건의 확률 0.25를 더한 다음에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0.15와 0.25를 더하면 0.4가 되죠. 0.4에서 0.05를 빼니까 바로 0.35가 바로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210, 278번입니다. 기역부터 희역까지의 자음이 각각 하나씩 적힌 1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다. 바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문구죠. 자, 이때 기역 또는 희엇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덧셈 정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기역을 뽑는 경우. 자, 두 번째는 히읗을 뽑는 경우. 자, 그런데 이 속에는 자, 중복이 될 수가 있겠죠? 세 장을 뽑다 보면. 따라서 기역과 히읗을 동시에 뽑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해서 1번과 2번은 더한 다음에 3번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바로 14장 중에서 몇 장을, 3장을 끄집어내니까 바로 조합이 되어서 14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자, 기억을 뽑는다는 것은 3장 중에서 기억을 뽑았으니까, 맞죠? 몇 장 남았습니까? 13장 중에서 기억을 뽑았으니까 2장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히읗을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히읗은 뽑아 놓았으니까 13장 중에서 몇 장을, 2장을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억과 히읗을 동시에 뽑은 경우가 우리가 여기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히읗을 동시에 뽑은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되니까 14장 중에서 기억, 히읗을 뽑았으면 12장이 남았죠. 12장 중에서 몇 장? 한 장을 뭐한다? 뽑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덧셈 정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 컨비네이션 3, 13 컨비네이션이 12 컨비네이션 1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일단 14 컨비네이션 3은 어떻게 되나요? 자, 14 곱하기 13 곱하기 12가 되고요.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3이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이 6이 되고 6 곱하기 2가 6 곱하기 2가 12가 되니까 분모는 우리가 얼마가 된다? 바로 14와 13과 2를 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13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해야 되겠죠? 13 컨비네이션 2는 13과 12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자, 약분이 돼서 6, 38에 6이는 6, 78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도 78. 자, 13 컨비네이션 똑같으니까 얘도 78이 되겠네요. 그리고 어디다 12 컨벤션 1인 12를 한번 제외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78과 78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56이 되나요? 여기에서 12를 빼면 14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약분만 하면, 자, 144는, 자, 9의 배수가 되는데, 자, 9의 배수가 없네요. 미로 먼저 약분을 해보면, 2, 7, 24, 2는 4, 72가 되고요. 14와 72가 짝수니까, 어떻게? 2, 7, 24, 얘도 2, 3은 6, 2, 6, 1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분모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바로 91이 되고요. 분자가 36이 되어서 바로 확률이 91분의 36. 바로 정답이 2번에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수학적 확률이죠. 맞나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이용했는 거고 각각을 라미네타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덧셈 정리가 되니까 자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79번입니다. 자, 집합 X는 원소가 1, 2, 3, 집합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입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 때 F1이 1이거나 F2가 2일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함수 개수 문제인데 확률 문제로 나왔네요. 확률은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거나죠. 이거나니까 우리는 자,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덧셈 정리 형태로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F1이 바로 무엇인 경우? 1인 경우의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일단 우리 전체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함수만 만들면 되니까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다섯 가지. 2도 다섯 가지, 3도 다섯 가지. 항상 정의역의 원소에게 무엇을 한다? 인터뷰를 하는 중복 순열이죠. 따라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어서 5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F1이 1이라고 했죠. 따라서 1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화살을 쏜다. 1에게 화살을 쏘는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 보면 자, 1은 1에게 쏘는 한 가지가 있고요. 2는 1에게 또 쏘아도 상관이 없죠.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몇 가지가 된다? 다섯 가지. 그러면 3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2가 마이너스 1에게 쏘았다고 해도 이 3은 또 1이 쏜 1과 2가 쏜 마이너스 1에게 쏘아도 되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F1이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5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자, F2가 2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5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다? 2가 2에게 화살을 쏘야 되죠. 자, 그러면
2가 2에게 쏘는 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1은 어떻게 되죠? 1은 2가 2에게 쏘았다고 해도 또 5가지에 쏠 수가 있고 2는 2에게 쏘는 한 가지죠. 그러면 1이 예를 들어서 0에게 쏘았다면 3은 어떻습니까? 1이 쏘고 2가 쏜 0, 2에게도 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F2가 2가 되는 경우도 5의 세제곱분의 얼마가 된다? 5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즉 F1이 1이 되는 경우와 그리고 F2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된다. 왜? 두 번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함수 개수만들은 5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1은 반드시 누구한테 쏜다? 1에게 쏘고 2는 2에게 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2가 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죠. 그러면 3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5의 세제곱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이거나이기 때문에 바로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3번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어떻습니까? 5의 세제곱으로 모두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5의 세제곱분에 자,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 하나씩 약분할 수가 있겠죠. 자, 조심할 것은 여기는 1이 남는다는 것. 그럼 분모는 5의 제곱 얼마가 되고요? 25가 되고 분자는 5 더하기 5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0 마이너스 1 얼마가 된다? 9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이 확률은 얼마라고 말을 할 수 있다? 25분의 9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280번입니다.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자, 그러면 A와 B가 있으면서, 자, 이 A, B를 포함한 6명이니까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할까요? 자, 그 학생이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명을 우리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죠. 자, 한 번씩 발표하도록 발표하는 순서를 임의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니까 순열이 되겠죠. 따라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전체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6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또는이죠. 두 번째, A, B 사이에 두 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거나 이거니까 또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건을 뭐 예를 들어서 X 사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사건을 Y 사건이라고 한다면 먼저 X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6명이 있는데 누가 누구보다 먼저 발표한다. 기억납니까? 바로 A와 B를 어떻게 봐버려라? 같은 사람으로 봐버리라. 같은 것으로 봐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거로 보고 C, D, E, F와 뭐 한다?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6명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배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요 두 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알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사건, X 사건의 바로 확률이 되겠죠. 6팩토리알 분의 2팩토리알 분의 6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서로 다른 6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오라 또는 홀수가 짝수보다 앞에 오라 이런 문제 풀어봤죠. 그러면 그 조건이 달려있는 A와 B를 무엇으로 본다? 같은 문자로 보고 맞죠? 같은 문자로 보고 정 여기는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좀 이상하지만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배열했는 게 C 동그라미 DE 동그라미 F라고 이렇게 이 배열한 것 중에 하나의 종류겠죠. 그러면 무조건 앞에는 누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뒤에는 누가 들어간다? B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1번 이 사건 X라고 했을 때 이 X에 대한 확률을 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는 이가 바로 합의 법칙 또는 덧셈 정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두 명의 학생만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 있게 배열하는 순열 중 누구와 누구 사이에 두 명만, 바로 탑 5에 있는 내용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라? 박스를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A와 B 사이에 몇 명만 오도록 해라. 두 명만 오도록 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A, B를 제외한 C, D, E, F 이 네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여 두 명을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C, D, E, F 몇 명, 네 명, 일이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 D가 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몇 명? 바로 D를 제외한 C, E, F 세 명이 되어서 이 4 곱하기 3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4 퍼뮤테이션 2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F가 왔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A, B 사이에 두 명이 오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A, B 사이에 두 명이 왔는데 이 A와 B의 뭐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얼마가 2팩토리알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박스를 우리가 뭐 했고요? 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C와 E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박스와 C, E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을 다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사건 Y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 3만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2 팩토리알, 3 팩토리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X 사건과 두 번째 Y 사건만 더해주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이 1번과 2번에서야 바로 무엇이 나타날 수가 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면서 A, B 사이에 두 명만의 학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를 우리는 뭘 해줘야 되겠다?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여기서 구했지만 이 마찬가지로 A, B 사이에 두 명의 학생이 발표하는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해야 되니까 바로 이 논리와 똑같죠. 그 대신 여기에서 누구를 A, B를 자리 바꾸는 이 팩토리얼만 우리가 적어주지 않으면 되겠죠. 항상 A가 먼저 발표해야 되니까 이때는 A, B를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A, B는 딱 고정이라서 A와 B가 각각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박스 제작하기 위해서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여 배열하는
4 퍼무테이션이 아니면 4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박스와 CE를 우리가 배열하면 되니까 3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 퍼뮤테이션 2가 바로 4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무엇? 3 팩토리얼을 한번 뭐 해줘야 된다. 제거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인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조금 이 6팩은 약분이 되지만 여기서 또 3팩도 이렇게 약분이 되는데 요 1번, 2번을 다 한 다음에 3번을 한번 빼줬죠. 그럼 이 2번과 3번을 먼저 계산하면 12 곱하기 3 팩토리얼이 2 팩토리얼은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에서 한 번을 빼주니까 바로 요 두 개만 계산 먼저 해보면 12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두 개에서 하나를 빼줬으니까 12 팩토리얼, 12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약분하기가 조금 우리가 번거로우면 그냥 우리는 6 팩토리얼 정도는 알고 있죠. 720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720분에 720을 2로 나눠버리면 360이 되겠네요. 그것과 12 곱하기 6이 되겠죠. 72가 되죠. 12 곱하기 6은 3팩토리얼이 6이니까 7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720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432가 되는 거죠. 조금 계산이 뭔가 이상한가요? 여기가 600토, 120에다 6 곱하면 720이 맞까요? 720을 2로 나누면 360이죠. 그리고 여기는 12 곱하기 6이나 72잖아요. 그럼 432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로 약분 한번 해봅시다. 98이 72가 맞고요. 자, 9로 약분이 되죠. 94, 36에다가, 맞죠? 72니까 98이 72래요. 자, 그러면 이제 8로 약분해버리면 10분의 8, 6이 48. 맞죠? 다시 2로 약분해버리면 2, 5, 10, 2, 3은 6이 되어서 5분의 3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두 X 사건과 Y 사건의 또는이니까 합사건인데 바로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한번 제외시켜 준다. 그 공통되는 부분이 2번에서는 우리가 A, B 사이에 두 명의 학생이니까 A, B를 자리 바꾸면 되지만 이 1번과 2번의 바로 공통인 곱사건을 구할 때는 A가 항상 먼저 와야 되니까 거기서 2 팩토리얼만 제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81번입니다.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서 자, 임의로 3명을 뽑는다. 바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3명의 직업이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명을 뽑는데 3명의 직업이 같다는 말은 소방관 3명을 뽑든지 아니면 경찰관 3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바로 이 두 가지 경우, 바로 첫 번째 소방관을 몇 명 뽑는 경우, 3명 뽑는 경우와 경찰관을 몇 명 뽑는 경우, 3명 뽑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바로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즉, 이 사건을 A 사건, 이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의 바로 곱사건이 바로 공사건이 되니까 바로 이 문제는 배반 사건의 바로 덧셈 정리를 물어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겠죠.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소방관 3명은 소방관 4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3명을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자, 더해줘야 되겠죠? 경찰관 3명은 분류했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6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빼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배반 사건이니까. 따라서 이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모두 다 컨비네이션 뒤에 누가 있다? 3이 있으니까. 자, 3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이니까 3은 약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분모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세 번만 적으면 되고. 자, 4 컨비네이션 3은 사실 3으로 약분했기 때문에, 맞죠? 3팩토리얼로 약분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4 컨비네이션 1로 고치면 안 되고 4, 3, 2를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는 6, 5,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모두 다 누가 있습니까? 4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2도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리고 3도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분모는 얼마가 남고요? 30만 남고 분자가 여기 1과 여기 5가 되어서 6이 되겠죠. 따라서 30분의 6, 바로 5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러분도 직접 따로따로 컨비네이션 값을 다 계산해서 처리해도 결과값은 똑같을 것입니다. 바로 덧셈 정리 중 바로 배반 사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바로 곱사건이 바로 공사건이다. 즉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82번입니다. 자, 5개의 문자 KOREA, 코리아죠?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지금 같은 문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바로 서로 다른 문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바로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O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사실 맨 앞과 맨 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 정리의 형태로 생각할 때 바로 얘는 배반 사건이 되죠. O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왔을 경우에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O가 맨 앞에 오는, 맨 뒤에 오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 O를 제외한 KREA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4팩토리얼만 곱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죠. 따라서 4팩토리얼과 5팩토리얼과 약분하면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확률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283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차가 4일 경우, 합이 4인 경우와 차가 4인 경우에 바로 이거나 바로 오와 또는이니까 바로 합의 경우의 수로 말하면 합의 법칙이 되고, 맞죠? 확률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덧셈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합이 4이거나 차가 4가 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바로 무슨 사건이 된다? 배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는 36가지인데 이런 합이나 차가 나오면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합이 4가 되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자, 두 주사위 눈이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자, 합이 7일 때가 바로 6가지였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합이 4는 7보다 작기 때문에 이 합보다 하나 작은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1, 3, 2,
3일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합의 4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 4라고 했죠. 차가 4가 되는 것은 체크 표시를 해본다면 1하고는 차가 4 되려면 1하고 5가 돼야 되죠. 또 2하고는 차가 4가 되려면 2하고는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 5가 체크되어 있으면 5, 1에도 뭐를 한다? 체크를 하고 2와 6이 체크되어 있으면 2와 6에 여기도 체크가 되어야 되죠. 항상 대칭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정확하게 배반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전체 36개 중에 합의사가 되는 세 가지, 차가 사가 되는 네 가지가 되어서 전체 확률은 36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